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몇 시간 후면 취임식 시작되고 무도회하고 바로 첫 번째 행정명령 나오고 시장 들썩대고 하겠지만 일단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 휴장이어서 우리만으로 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시세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일발장전에는요, 여러분께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핫 이슈,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뭘까? 전선주들은 어디로 갈까?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떻게 되지? 국내 증시는 중요한 것이 뭘까?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되지? 모든 매크로 이슈들 포함해서 다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질문도 받고 있고요. 끝까지 일발장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희망찬 한 주라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일발의 방향성을 잡을까요? 네, 이번 주 어쨌든 또 중요한 한 주예요. 네. 우리는 또 다음 주가 민족의 대명절 또 구정 연휴, 네. 설 연휴가 네. 또 시작되고 네. 역대급의 뭐 네. 또 휴일이죠. 휴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31일 날 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주식시장도 그냥 차라리 휴장을 해버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설 연휴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수급 공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0 네. 시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이제 취임식이 진행이 좀 네. 되는 거고 뭐 또 공교롭게도 내일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휴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미국 시장의 이제 반응을 바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하루 네. 또 건너서 묵혔다 이제 갑니다. 우리가 확인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브리핑 때 설명해 줬던 것처럼 거의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준비는 있다.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총 160개의 행정명령, 임기 동안 4년 내내 160개 정도의 이제 행정명령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게 100개를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서명을 그러진 않을 한다라는 겁니다. 건 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서명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초반에 바이든도 160개 중에 한 30개를 집권 초반에 거의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 때 좀 그 달라진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명령에 취임 첫날에 이제 아주 빠르게 서명들을 좀 할 거라고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제 반응이 어떨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어쨌든 오늘 뭐 일발 종목은 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제 추진해가 정책들의 가장 좀 큰 틀에서 보면 규제 완화, 또 법인세 인하, 감세 뭐 이런 정책들이 또 우선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첨단 산업 또 새로운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여전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저는 오늘 반도체와 그래서 로봇의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또 제우스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또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테크윙도 그렇고 HBM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수혜주들이 또 한두 달 전과는 또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미증시 또 시장 상승을 또 견인했던 게 결국 반도체 기업이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을 했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또 6% 넘게 올라가면서 거의 최고가. 네. 그리고 인텔이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부진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각 관련된 재료가 또 다시 부각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가 인텔을 그냥 인수하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좋죠? 들기는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인텔 이제 매각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인텔이 한 9%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반도체 종목도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리 국내 증시도 그대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장비를 좀 만드는 제우스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우스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습식 세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싱글 타입, 뭐 배치 타입 전부 다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주 유일한 기업이고요. 글로벌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전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작년 하반기 때 특히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4,700억, 영업이익이 아직 뭐 작년 확정 실적이 발표되지는 나왔죠. 않았습니다만 네. 46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50%나 급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4배, 5배씩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력인 이 세정 장비, HBM에 대한 이제 고객사들의 투자가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첨단
또 패키징 쪽에 이제 투입되는 HBM용 세정 장비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하반기 때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조금 만들어졌다.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성장이 이어졌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HBM용 세정 장비의 매출이 꾸준하게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에는 이미 이제 460억 정도 수준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뭐 추정하는 기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600억에서 많게는 800억 이상까지도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만 있으면 이제 좀 재미없죠. 하나 더 이제 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는 이제 제우스의 이제 실적 추정치, 전망치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도 10% 두 자릿수를 이제 넘어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로봇 쪽. 디스플레이 이제 반송 로봇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 대규모 수주가 있었어요. 국내 고객사 쪽으로 이제 2026년 1월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 뭐 계약의 내용과 금액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계약 기간을 감안하면 굉장히 대규모 이제 수주가 진행됐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국내 고객사를 찍고 이제 결국은 해외 최종 고객사로 이제 수출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부터 해가지고 관리, 서비스까지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제로라는 협동 로봇이 있어요. 요 제로라는 협동 로봇도 빠르게 이제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데 2018년에 이미 일본 기업으로부터 로봇 사업을 이제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자체적인 이제 로봇 기술, 특히 이제 모터 액추에이터 개발하는 자체적인 기술까지도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예요. 요즘에 이제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 또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또 수직 계열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제로라는 로봇은 타사 대비해서 무게도 굉장히 좀 가볍고 일단 요즘에 전기가 또 다시 이슈잖아요. 전력 사용량 자체가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IT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F&B 이런 전방 분야의 협동 로봇을 굉장히 좀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이제 매출액 전망치가 5,600억, 영업이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으로 뭐 600억에서 많게는 한 800억 정도까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은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배,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업인 HBM용 세정 장비도 올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고 로봇 사업도 계속해서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분명히 좀 받을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를 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5일선을 좀 타고 가면서 꾸역꾸역 이제 추세가 좀 정배열로 좀 살아나고 있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비슷한 흐름이에요. 바닥권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꿈틀꿈틀대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가 회복되고 또 특히나 반도체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HBM 향 또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엔 제우스란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제우스를 처음으로 안 것이 디스플레이 때 그렇죠? 습식 세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정 장비 쪽으로 갔고 그게 HBM 세정 장비로 가면서 HBM 쪽으로 가다가 로봇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제우스를 많이 다뤘던 게 역시 HBM 플러스 로봇 두 개를 양수 격장한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아마 오늘 영민 매니저도 이 두 개의 모멘텀 때문이고요. 로봇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산업용 로봇 제로, 제로라는 중소형 로봇입니다. 맞춤형 로봇까지 와서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거 반송할 때 아마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반송하는 거 하는 그런 역할로. 이게 이제 반송 로봇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거운 걸 옮기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M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나 그 반도체 웨이퍼나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막 사람이 들었다가 옮기고 또 그러다가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로봇이 이제 대신 운송하는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로봇과 HBM, 하이닉스의 전망 분석이 궁금한 게 많으신데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2포인트를 잡아서 제우스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준호 매니저 리뷰를 네. 들어갈 텐데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이 업종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걸 천사의 유혹님이 대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 특징상 트럼프 수혜주는 세론을 대비해야 되겠죠. 네. 세론이라면 매수 기회로 줍줍해도 될까요? 지금 트럼프 시대 가장 달렸던 거 네, 조선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조선이랑 K조선, 세론인가요? K조선 또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 쪽 네. 이쪽이 이제 11월부터 시장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K 증시의 어떤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저는 세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실제로 좋아요. CES 행사가 개막했던 그 당일에도 사실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이젠 RNM이 거의 50% 이상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후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론은 나올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100여 개의 행정 명령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서 네. 가장 1호가 뭔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네. 그게 뭐 조선 쪽이 될지 아니면 뭐 반 그 이민법이 이민자 될지 추방, 네. 네, 그게 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뭐 틱톡 관련된 뭐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게 1호 정책이 행정명령이 나올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애석하게도 미증시가 또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첫날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화요일장에 종목들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오늘 내일까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은 지난번 CES 행사와 마찬가지로 큰 조정 이후에 오히려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더 강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 저는 올해가 이 첨단 산업 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이제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첨단 산업을 더욱더 또 이제 미국이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뭐 전력망 구축이 당연히 핵심인 것이고 또 그리고 뭐 조선 관련해서도 에너지 때문에 결국에 이제 조선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협업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NG선 어떤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자체적인 어떤 이제 선박 건조를 나선다고 했을 때 결국 가장 핵심은 지금 미국이 AI 쪽에서의 어떤 선도 국가가 네. 되기 위해서 또 패권 전쟁에서 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K조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K조선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좀 세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오히려 세론이 나왔을 때 오히려 줍줍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MRO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결국 조선 이제 빅3 기업이기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선박 건조 관련된 동맹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기업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LNG선 수주가 또 증가한다고 했을 때도 가장 대표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도 결국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은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첨단산업 쪽도 오히려 이번 주에 어떤 세론이 그동안 이제 조선과 첨단산업이 너무 높아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의 어떤 절호의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는 우리가 확실한 종목들을 줍줍하는 한 주가 되는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선 그 국장 특성상 네. 오늘 내일 오늘 세론의 내일. 가능성은 있다. 맞습니다. 뭐 그러나- 주 초반에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네.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주 후반 또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주 한 좋아요. 금요일 되면은 설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또 반발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 좋아요. 초반에 어떤 흔들림이 나왔을 때 그게 또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또 집권 2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지금 이민 정책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 요 두 가지가 완전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맞아요. 정반대로 흘러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정책 연안에 이제 석유 목회계 다시 해놓은 파는 거 그거 거. 그대로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할 거고 특히 EU 쪽 지난 주말에 저는 미국 증시도 좀 주목을 좀 했었지만은 사실 특이한 게 유로스탁스가 사상 최고가를 또 네. 다시 넘어섰어요. 독일도 이제 강세였고 프랑스도 2%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트럼프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 EU 쪽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산 원유하고 천연가스 많이 수입해가지 않으면 관세 폭탄 또 터트려 버릴 그런가?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천연가스라든지 또 미국산 원유를 유럽 쪽으로 많이 또 수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선 쪽은 사실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네.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행정명령 나오는 것 중에 또 조선하고 연결시키면 또 직접적인 연결성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일시적인 세론이 좀 될 수는 좋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조선은 이제 사이클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 내내 좀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리뷰도 했고 HD중공업, 뭐 삼성중공업까지 네, 3대장 이야기를 했고요. 일진전기 리뷰가 있어서 아마 이 전선 이슈도 트럼프와 함께 엮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짝 또 아까 준호 매니저의 일발도 준비는 되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토요일, 일요일 전선 지금 케이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넘쳐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데이터 센터의 전선, LA 산불 전선에 이어서 맞아요. 이제 해저 케이블을 파가지고 인터넷만 확대한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야 이게 전역에서 전선으로 갑니까? 일진전기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가볼까요? 일진전기야말로 좀 매력적인 게 네. 사실 전선과 전력기기, 뭐 변압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확충과 또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의 어떤 교체 작업 또는 복구 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일진전기는 어차피 이렇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 또 전반적인 이제 그 전력기기 업체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 LS 일렉트릭이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XAI에 또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라는 납품한다. 소식이 나와줬고 또 결국 이제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이 결국 5년치의 일감을 이미 다 확보해놨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이 전선 전력 인프라 관련 섹터들이 강력하게 올라가졌고 네. 특히 LA 산불 같은 경우도 그 발화점이 송전탑일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전망이 나와지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결국에 그랬을 땐 결국 미국 전역으로 지금 이제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슈퍼 사이클이 당분간 거의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장밋빛 전망이 나와지면서 국내 이제 전력기기 또 전력 인프라 또 전선 쪽에도 먼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전선 기업들은 딱 이제 5대장으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결국 이제 LS 전선이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LS 전선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순으로 사실 국내 어떤 전선 업계들은 거의 독과점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뭐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에 있어서도 결국 전력 인프라가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결국 AI 시대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도 결국 전력망 구축이 많이 가장 터진대요.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가뜩이나 지금 땅덩어리가 넓은 네. 상태에서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이 결국 뭐 전전이라든지 또는 결국 뭐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분다고 했을 때 결국 전력 공급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력 공급이 수월하지 않았을 때는 또 막대한 경제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예. 부분이라서 결국 이 전력망 구축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 안에서 특히 그 전선 쪽에서는 딱 그 5대장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LS, LS 전선이 없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대한전선, 가온전선은 사실 이제 국내 LS죠 또. 맞습니다. 네, 네. LS에 네. 편입되기도 했고 국내 매출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전선보다는 오히려 일진전기, 그다음에 뭐 대원전선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전력기기에서는 뭐 재룡전기 같은 기업이 오히려 데이터 센터 확충에 소형 변압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소형 변압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재룡전기고 북미양 매출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전선과 또 전력기기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또 오히려 재룡전기까지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의 제우스가 로봇과 HBM을 가잖아요. 지금 준호 매니저의 일진전기는 네. 전선과 변압기까지 같이 네. 가는 이제 양대장을 받고 자 저희가 트럼프 행정명령 1호 뭐가 나올까 잠깐 예측을 했잖아요. 뭐 이민자 추방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네. 원유 참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1호는 아니더라도 아마 100개 첫날은 아마 한두 개 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인하고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양자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드를 제로도 있었잖아요. 요거 네. 하면서 트럼프와 양자 조금 더 트럼프와 신산업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양자 그리고 AI 이쪽은 분명히 이제 초반에 들겠죠, 행정명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네. 높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또 1억 5천 네. 최고까지 막 네.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1억 5천 600, 700 막 또. 요번에 그 밈코인 뭐죠? 그날? 네, 트럼프, 도널드, 네, 예. 도널드 이제 앞에 달러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제 민코인이 145배. 시총이 13조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이쪽 이제 또 보이겠죠.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양자 쪽을 조금 이제 축약해서 보면 이것도 결국 미중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국이 지금 양자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향후 5년 동안에 중국은 지금 이미 5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양자 산업을 이제 키우겠다. 패권 전쟁에 일단 선전포고를 먼저 했고요. 예. 실제로 미국보다 중국이 거의 서너 배 이상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예.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하고 지난 주말에 통화는 했지만 또 중국한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첨단 산업 쪽은 무조건 중국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좀 강하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도 투자가 이제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대. 뜬금없이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양자 컴퓨팅 육성하기 위해서 뭐 9,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니까 미국 각 행정부처가 양자 쪽에 대한 이제 투자를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퀀텀 이니셔티브를 이제 시작으로 했죠. 정부의 이제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쪽은 이제 상용화 시기에 대한 이제 논란을 좀 뛰어넘어서 과연 양자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것인가. 특히 AI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제 발맞춰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을 할 것인지를 이제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려서 한 종목도 예외 없이 다 급등이 나왔어요. 네. ICTK라든지 KCS, 엑스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솔리드도 금요일 날 지금 18%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특히 예. 솔리드는 또 SK텔레콤하고 또 호재가 좀 나왔어요. 양자 암호를 이제 또 같이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좀 분류해드렸었잖아요. 네. 양자 컴퓨팅과 그리고 암호 쪽 그리고 통신 쪽. 통신. 특히 이제 솔리드는 양자 통신 쪽과 관련해서 프리6G 대표적인 네.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양자 암호 쪽도 SK텔레콤하고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이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솔리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네. 급등이 좀 나왔다. 일단 직전 고점이었던 7,000원대 이제 올라섰고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솔리드도 두 가지 재료인 거예요. 프리6G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첨단 산업과 관련된 또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 그렇죠. 전력망 다 깔면 뭐합니까? 이게 이제 통신이 직접 돼야 되기 때문에 프리6G 이제 통신과 관련된 네. 우선 이제 통신 사업자로서 이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자 관련된 쪽에 있어서도 암호. 양자 암호 쪽 개발을 한다라는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또 지난 이제 주말에 미국의 또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7,000원대 눌림목은 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2차 목표가로 7,800원 정도 잡아놓고 좋아요. 네. 최고가 한번 좀 뚫어내는 흐름을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양자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뭐 솔리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차 목표가 7,800원 정도 보시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일단. 예.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편안하게 홀딩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접근을 이제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800원 내외 약간 눌림목 조정 좀 들어오면은 5일선 이격이 지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6,800원 정도의 신규 접근에서 또 7,800원 정도 또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국내 대기업과 같이 양자 관련된 그렇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체가 있는 거니까 시세가 이제 저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재 행정명령 100개는 완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100일 작전에서 양자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양자는 이제 항상 세 가지 테마 이야기해 주죠. 양자 칩. 이건 솔직히 구글 사야죠. 구글 네. 일로우 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칩이 발전되니까 암호, 양자 암호가 있고 통신 쪽 라인이 있는데 이 솔리드는 통신은 이제 프리6G 네. 그리고 양자 암호를 SK텔레콤과 함께 공동 개발한다. SK텔레콤을 솔리드 같이 딱 외워두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받고 한중 NCS를 네. 주름해서 리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약간 보면 크게 괴가 네. 에너지 인프라로 가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한중 NCS가 약간 ESS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ESS 쪽이 네. 가장 핵심 있지만, 기업이고 네. 또 순행식 관련된 이제 ESS 네.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액침 냉각 테마라도 좀 그렇죠. 묶여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한중 NCS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ESS 기업 중에서 이 탄력도 면에서 가장 강하게 네. 움직이는데 저는 1월 29일 날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가장 또 기대가
되고 사실 또 이번에 전력난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LA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 가정의 이제 ESS 또 그리고 가정용 ESS와 또 이제 산업용 ESS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ESS.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정용 ESS와 또 메가팩이라는 산업용 ESS 두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올해 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전기차의 어떤 이제 매출을 좀 거의 근접할 정도로 좀 강하게 또 이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은 이번에 인도량에서 확인됐듯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ESS 메가팩 매출이 더욱더 견인할 수 있고 또 이번에 발표되는 어떤 이제 가이던스에서도 또 컨퍼런스 콜에서도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하이의 메가팩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공장이 완공되었고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에 이제 ESS 매출의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ESS 매출이 거의 전기차의 어떤 매출을 또 압도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S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번에 어떤 이제 LA 산불로 인해서 ESS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도 지금 ESS 쪽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한동안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LFP 기반의 이제 ESS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과 어떤 이제 점유율에서 빼앗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중국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LF 배터리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뭐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욱더 지금 트럼프가 더 지원을 해주거나 어떤 규제를 좀 철폐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도 물론 이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화력 에너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일론 머스크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SS와 태양광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전부적인 지원, 절대 중국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 없다라는 어떤 관점에서도 ESS 사업을 강력하게 좀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ESS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연휴 끝나면은 바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세부적인 거 쭉쭉쭉 나올 때 요즘 보면 ESS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미리 좀 ESS를 네, 그런 점도 가입자 좀, 네. 그런 점도 포인트를 좀 맞추고 이게 태양광에 ESS를 연결하는 게 또 전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중 NCS 리뷰를 해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이번 한 주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묻혔지만 빅 이벤트가 있어요. 목요일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실적 발표고 네. 일부도 아니라 그냥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이익 8조. 영민 매니저는 네. 8조 다 약간 안 된다. 어느 쪽이에요? 8조 원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다만 8조? 이제 좀 변수는 네. 하이닉스가 또 이번에 성과급을 또 굉장히 또, 네. 또 성과급 잔치를 많이 할 걸로 주죠. 예상이 네. 좀 되기 네.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이제 일회성 비용을 조금 이제 감안하면 뭐 7조 후반에서는 8조 원 뭐 충분히 8조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찍어야죠. 좀 들고 어쨌든 네. 뭐 7조 후반이든 8조든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결국 그건 HBM 이제 때문이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 주가가 요즘에 또 워낙 또 좋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영부영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21만 원을 끝까지. 넘었었어요. 네. 작년 7월 이후에 거의 6개월 만에 21만 원대를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또 어차피 첨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전략 자산은 또 반도체가 네. 될 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반도체를 얼마나 좀 밀어주느냐,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얼마나 좀 많이 해주느냐. 철폐를 해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부진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살아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또 마블 테크놀로지가 또 이제 달린다. 6% 급등하면서 거의 최고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이번 주도 사실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리뷰를 뭐 반도체 두개다 하죠. 뒷판까지 넘어갈 해드리도록 거거든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크윙을 테크윙부터 먼저 가죠. 좀 해드리면은 네. 뭐 테크윙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HBM 수혜주였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테크윙이 장중에 15%가 넘게 또 네. 갑자기 급등이 나온 게 드디어 이제 터졌어요. 네. 뭐 작년에 제가 말은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만 네. 큐브 프로브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으로는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히든 카드가 삼성 쪽에 이제 공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 쪽에 첫 수주를 해서 양산을 이제 개시를 했다. 이제 메모리 3사와 다 거래를 하는 이제 기업이 된 거예요. 네. 테크윙. 사실 이제 오랜 업력 동안에 테크윙이 이제 삼성전자를 벗어나서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이 겪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요 삼성전자까지. 메모리 기업들을 이제 다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 특히나 이 큐브 프로보 장비는
후공정 테스트 쪽에 가장 핵심적인 HBM이 이제 적층수가 높아지고 단가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버리는 게 이제 너무 아깝게 되기 때문에 칩 자체를 아예 이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어드밴테스트 이제 테스트 장비와 테크윙이 이제 큐브 프로브 장비를 같이 이제 활용하면서 칩 재활용을 굉장히 좀 높이는, 어쨌든 분량이 나더라도 HBM은 이제 다시 쓸 수 있게 이제 살아야죠.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큐브 프로브 장비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개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삼성전자까지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사실 기존의 추정치를 다 지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은 갑자기 급등 나오니까 이제 조금 세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제 상단을 다시 한번 좀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목표가를 저는 한 6만 원 정도로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윙 꼭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KC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도 빠르게 유리기판으로 좀 가보죠. 짚어드리도록 네. SKC도 제가 거의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제 이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네. 것처럼 조정 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지난 금요일도 SKC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9% 정도 올라섰고요. 박스권 상단을 이제 완벽하게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기적으로 제가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금요일날 급등세가 나왔었어요. 결국 유리기판이 장점이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드렸었잖아요. 기판의 어떤 고면적화, 고집적화 때문에 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소재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칩의 두께.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면 사실 칩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이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너무 있기 좋죠. 때문에 네. 선단 공정으로 따지면 거의 두세 대를 앞서가는 이제 효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유리기판이 지금 당장 상용화 됐다라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각종 지금 장비 기업들 뭐 TGV 장비부터 해가지고 온갖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 네, 이유가 상용화 시기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SKC랑 필옵틱스 말씀드렸고 후속주로 ISC 말씀드렸잖아요. ISC는 아직 이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수혜주이기도 합니다만 유리기판 관련된 수혜주로 ISC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KC는 그래서 목표가 제가 20만 원까지 이미 높여놨으니까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떨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차트 보면 조정받을 네. 때. 그러나 그러나 제가 그러나, 왜 20만 원 예. 말씀드렸냐면 작년 5월, 6월 달에 SKC가 갑자기 유리기판이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그 당시에 그냥 단순 기대감만으로 20만 원까지 원 급등을 갔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단순 기대감보다는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 파동으로 직전 작년에 이제 만들었다는 20만 원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리뷰 두 종목 했거든요. 테크윙과 SKC를 했습니다. 이제 테크윙은 SK 하이닉스의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8조 나올 때 같이 HBM으로 네. 붐업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재료 하나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동안은 마이크론, 그다음에 하이닉스만 요거 네. 큐브 프로버 납품을 했는데 삼전도, 삼성전자도 이제 고객으로 됐다라는 그 뉴스 하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리기판 이야기 계속해서 영민 매니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SKC 지금 승승장구하고는 있고 우리 20만 원까지는 한번 네. 가보자. 전에 기대감으로 갔던 유리기판 이야기까지도 갔습니다. 자, 지금 YS킴님 이번 주 설 연휴가 있어서 국정 명절 앞두고 수급이 줄면서 지지부진하겠죠. 그러나 명절 이후에 다시 터질 경우가 많았었는데 자유로를 모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자유로를 정확하게 지금 네. 준호 매니저 자율주행 유주항공 로봇을 이야기해줬고요. 그러면서 JW님이 아니 전선 다 가는데 지금 케이블의 시대라고 하면서 대한전선은 왜 못 가나요? 네. 약간 아셨나요? 우리 JW님이 네. 오늘의 일발 준호 매니저 일발을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보시다 보니까 네. 저랑 거의 뉴런 동기화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됐어요 동기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유일하게 못 간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오늘 일발 네. 종목으로 오늘 한번 준비를 좀 대한전선도 못간 건 해봤어요. 아닌데. 네, 못간 건 아닌데. 아닌데요. 좀 올라오긴 다른 해요. 기업들이 다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한전선이 좀 왜?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젠 꽃길만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작년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경우는 역대급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네. 올해 1월에 국내 어떤 전력기기와 전선 업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수주를 벌써 따냈어요. 지금 네.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새해 벽두부터 지금 결국에 지금 영국에 1,000억 규모의 어떤 대규모 지금 초고압 케이블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도 더욱더 좀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21년도에 이젠 LA, 캘리포니아 전력 회사로부터 420억 규모의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 특히 이제 LA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이제 275kV급 또 이제 초고압 지중 전력망 구축 사업에 가장 먼저 선정이 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텄네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번에 LA 산불로 인해서 2028년도 또 이제 하계 올림픽이 열리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많이 열리겠죠. 높아져요. 앞으로 이제 3년 반 남은 네.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대한전선이 이 초고압 케이블 공급기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LA 지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2028년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1호로 캘리포니아 전력 기업에 공급했던 이력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수주 물량이 더욱더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HVDC 초고압 진류 송전 시장에도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VDC가 이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서 네. 송전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대규모 송전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력망 구축 작업에 대한전선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매출이 66%고 아시아 매출이 15.9%인데 이제 북미 지역이 그 다음입니다. 11.4%로 매출 비중이 세 번째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프리카가 3.3이고 그 다음에 유럽권이 1.9% 제일 낮아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빠르게 급증하면서 올해도 역대급 그 실적을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와 BT가 영국의 동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화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전역에도 지금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급증하고 있는 시점인데 400kV급 전력망 공급 그 체결을 했고 이번에 1,000억 규모의 또 이제 수주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럽 권역의 어떤 다시 한번 수주 물량이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연초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고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의 초고압 전력망은 이미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유럽에 현재 총 4개의 지사와 1개의 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독일과 네덜란드 또 그리고 영국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이미 성공한 상태이다 보니까 유럽 내의 어떤 수주 물량도 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노후화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전 지역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전력망 그 구축 관련해서도 빨리 교체 작업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유럽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대한전선이 유럽 내 쪽도 매출이 좀 급증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어떤 이제 역대급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는 대한전선이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보다 아직까지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작이고 결국에 저는 직전 고점이 시간 문제인 거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대한전선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많은 질문들 오셨는데요. 대한전선 버젓이 국내 전선업체 이득이에요. 탑3에 탑3에 버젓이 있는 또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집 인테리어 할 때 바꿀 때 최신형으로 바꾸잖아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영국도 지금 바꾸는데 무조건 초고압 케이블 쓰고 네. 예, 무조건 요즘 맞습니다. HVDC라고 다 직류로 바꾸고 그 단가도 센 걸로 다 싹 다 맞아요. 이번 바꾸는 김에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나긴 났습니다, 여러분. 시세가 많이 못 나서 그런 맞습니다. 건데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가격 시작이다. 전략을 가보죠. 그리고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 케이블이 이제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광 케이블이랑 해적 케이블도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부분에서도 네.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14,00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최근 낙폭의 최소 절반 이상은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17,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12,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전선 오늘의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향했고요. 실은 오늘과 내일 국내장은 일종의 깜깜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미국장이 휴장인데 영민 매니저 네. 이제 이 이슈를 바이오를 한번 다뤄봐야 될 텐데. 자, 트럼프 2.0 시대의 약가이나 정말 국내 바이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네. 것 같고요. 지금 위고비와 오젬픽을
넣어버렸더라고요. 일단 약가인하에 네. 이제 이러면서 관련주들은 약간 급락을 하고 우리도 이럴 기획을 아예 CDM으로 바뀌나 테마가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바이오 정책과 국내 바이오주 영향. 제가 이제 수주 전부터 약값 인하에 대한 이제 부분들 이야기는 말씀을 있죠. 좀 드렸었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결국 비만 치료제예요. 미국 국민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살을 많이 빼야 되거든요. 고도 비만 환자들이 또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이제 비만 치료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실제 이제 숫자를 통해서도 미국이 작년에 10년 만에 이제 비만율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만 치료제 덕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문제는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부터 이제 약값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서 노보 노디스크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빠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약값이 나오면 결국은 치킨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 점유율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일리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후발 기업으로 화이자, 머크 막 이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나 말씀해줬던 것처럼 또 국내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CMO하고 다 연계를 해서 자체적인 이제 해야죠. CGMP 이제 공장을 다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CMO, CDMO 쪽도 계속해서 좀 확장될 수 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계속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라일리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이미 3개월, 4개월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주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한테 얼마나 기회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투자의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리고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계속 좀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기술 플랫폼 쪽은 반사효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CMO, CDMO,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약가인하는 네. 여기 요 두 가지 테마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제우스, 로봇 플러스 HBM 테마, 네. 준호 매니저는 대한전선, 네. 시세는 낮지만 뒤늦게 출발하는 전선, 맞습니다. 초고압 케이블입니다. 두 개 종목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이슈들 다뤘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